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는 금토연구소의 박초연입니다. 지난주에 국내 증시는 하락세를 이어가긴 했지만 그래도 주 후반에 다소 좀 반등의 시도를 보여줬는데요. 특히 미국 증시가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된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지수의 기대 인플레이션 하락으로 인해서 다소 주가가 큰 폭의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최근에 원자재 가격도 많이 하락을 하고 또 이 금리 인상에 따른 여파로 기대 인플레이션이 낮아지고 있어서 시장에서는 다시 한번 이 물가의 피크아웃에 대한 기대감들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연준 내에서 가장 매파적인 성향을 띠고 있는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 총재는 기존의 연말 기준금리 전망을 3.5에서 4.0으로 상향 조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강성 매파 중에 매파라고 할 수 있는 이 블러드 총재는 왜 기준금리 전망을 상향 조정했을까요?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간 이슈 전망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시장 보면 사실 주간 단위로 봤었을 때는 여전히 전체적으로 증시는 약세를 좀 보였습니다. 미국이 다우가 0.16 마이너스, 나스닥이 1.5% 하락을 했고요. 국내 코스피, 코스닥 전체적으로 다 약보합한 정도의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다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목금이 보면은 다우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만 한 2% 급등을 했고요. 나스닥도 한 1.78% 정도. 그래서 이제 금요일날 장의 모습이 좋았습니다. 우리 증시는 금요일날 나쁘진 않았는데 전체적으로 그래도 좀 약간 약세의 흐름이었기 때문에 미국 증시의 금요일 강세 흐름이 주 초반에 조금 반영될 소지가 좀 있지 않나라는 이제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요. 이제 이유가 중요한데 지난 주말 미국 증시가 급등했던 이유가 바로 이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표 중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하락했기 때문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향후 5년 동안의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지금 언제가 고점이었나 볼게요. 예. 3.3 5월달 지표에서 3.3으로 단기 고점 찍고 그 다음에 3.1로 떨어졌다가 지금 지난 주말에 발표된 7월 기대치가 2.8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고점에서 좀 크게 떨어지는 모습들을 좀 보였고요. 그리고 향후 1년 동안의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도 어쨌든 간에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조금 상단이 막히면서 조금 이제 하락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6월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9.1%로 급등을 하면서 충격이 컸던 부분에서 다소 조금은 이제 벗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최근에 이러한 기대 인플레이션의 하락을 이끌고 있는 거는 원자재 가격의 하락세가 이끌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지금 구리 가격인데 구리 가격이 올해 한 2분기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보시는 것처럼 $10,000가 넘었는데 지금 $7,000로 이제 상당히 급락을 했고요. 월봉으로 보게 되면은 거의 지금 가파르게 상승했다가 가파르게 좀 하락을 하고 있죠. 그리고 제가 계속 강조하는 그 제일 중요한 유가도 지금 지난주에 그 중국에서 다시 마카오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 재확산 우려 때문에 이제 다시 봉쇄 우려가 나오면서 지금 유가가 다시 크게 100불 이하로 지금 떨어져서 안착을 지금 시도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주말간에 여러분 뉴스를 보셨겠습니다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사우디를 방문을 해서 반살만인가 그 왕세자하고 이렇게 주먹 인사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동안 그 카슈쿠지인가 그 암살 배우를 놓고 미국이 사우디를 왕따를 시키겠다 이러면서 사실은 미국하고 사우디가 전통적인 우방 관계에서 좀 멀어지고 그래서 사실 최근에 이러한 고유가 상황에도 불구하고 오펙 플러스가 그렇게 증산에 적극적이지 않은 이제 그런 이유이기도 했는데 어쨌든 바이든이 이거를 정치적으로 좀 풀어보려고 사우디를 이제 급하게 좀 방문을 했고요. 일단 들려오는 뉴스는 그래도 좀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물론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인권을 강조하는 미국 대통령이고 특히나 이제 정당이 민주당이기 때문에
모두 반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미국의 대통령인 내가 인권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다는 건 이거는 가치를 잃는 것이다. 뭐 이런 의미에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긴 하는데 어쨌든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는 그래도 이제 미국과 사우디가 상당히 뭔가 좀 이렇게 화해 제스처를 좀 취하는 게 사실이고요. 지금 현재 오펙 플러스의 회의가 3주 정도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번 회의에서 증산이 발표될 가능성이 좀 크다. 이제 이런 기대들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가가 일단 뭐 100불 이하에서 계속 좀 유지된다고 한다면 분명히 인플레를 낮추는데 충분히 조금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최근에 전체적으로 이 주식시장이 가장 이제 부담스러웠던 것들이 이른바 이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연준의 긴축 스탠스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우려였고요. 그래서 한때 7월 달에 이제 빅스텝 가능성까지 이제 부각이 됐었죠. 근데 지난주 후반을 거치면서 지금 7월 달에 100bp 그레이트 스텝의 가능성이 좀 줄어들었고요. 다시 75bp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한 70%로 높아졌습니다. 실질적으로 연준 내에서도 물가지표 발표 이후에도 그래도 100bp보다는 75bp 인상을 선호한다라는 그런 매파 성향의 위원들의 발언도 있었고요. 또 금요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대 인플레이션도 조금 하락을 했고 최근에 원자재 가격도 좀 많이 떨어지고 있고 또 바이든 대통령도 사우디 방문했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어쨌든 간에 지금 수준이 물가의 헤드라인 지표로는 이제 높은 수준을 지나가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코어 값은 이미 좀 떨어지기 시작을 했고요. 이제 그런 기대감들이 작용을 하면서 지난주 후반 위주로 미국 주가에 조금 반등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겠고, 뭐 국내에서도 그런 기대감들이 조금 이어진다 한다면 최근에 보면은 적어도 이 코스피가 2300선 밑으로는 보시는 것처럼 계속 뭔가 이 장대 음봉이 달리지만 이제 수렴 아래꼬리 수렴이 달리면서 이제 저가 매수세는 계속 뭔가 드러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뭐 미국도 보시는 것처럼 다우가 3만선 깨지고 난 다음부터는 조금 힘을 내고 있고 나스닥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림상으로 봤었을 때는 상당히 가팔랐던 하락세가 조금씩 이제 하단을 좀 지지하면서 뭔가 바닥에 대한 기대감들을 잡아가고 있고 마침 공교롭게도 인플레이션의 기대치가 조금 고점을 찍고 내려와 주면서 시장에서는 좀 안도감을 주고 있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중국 시장이 그동안 계속 선방했다가 확실히 그동안 빨리 올라온 부분이 좀 조정을 받고 있죠. 지난주에 상해가 3.8, 항생이 6.5% 조정을 받았는데 뭐 다시 얘기했던 것처럼 마카오에서 이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얘기들 지금 나오고 있고 그리고 지금 지난주 금요일날 발표됐던 미국의 중국의 2분기 GDP가 0.4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지난 1분기가 지금 4.8이었는데 뭐 이런 상황에서는 올해 연간 5.5 성장률은 뭐 물 건너 가버린 것 같고요. 그동안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성장률을 좀 지키기 위해서 강도 높은 이제 경기 부양책도 좀 나오고 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주식시장에 미리 선반영됐다가 조금 빠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였나요? 연합인포맥스에서 우리 김경환 하나금융투자연구원님 오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 좀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제 지금은 중국 시장이 이제 저가 매력이 사라진 거 아니냐. 이제 정책에 대한 기대감 다 반영됐고 뭐 바닥에서 끌어올릴 수 있지만 여기서는 좀 끌고 올라가기 좀 어려운 거 아니냐. 뭐 이런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밝혔는데 일단은 뭐 상승 탄력은 좀 현격히 좀 떨어지고 있는 이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저희가 주로 관심을 갖는 이 미국 증시와 국내 증시가 이제 바닥을 잡아가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 가장 근거가 되는 곳이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조금 진정돼가고 있다라는 점에서 조금 긍정적인 부분은 있는 것 같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미 가장 이제 좋게 반영되고 있는 게 바로 이제 채권 시장이라 할 수 있겠죠. 미국채 10년 금리가 현재 한때 3.5 갔던 게 지금 현재 2.9까지 하락을 했고요. 국내 금리도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국고채 10년짜리가 3.79 갔던 게 현재 3.24까지 하락을 했고요. 국고채 3년 금리도 지금 3.2%대로 좀 하락을 했어요. 지난주에 이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50bp 금리 인상이라는 사상 초유의 빅스텝이 있었는데
이창용 하는 총재가 제가 봤을 때는 확실히 경제학자 출신이기도 하고 국제 감각이 있기도 해서 되게 이 커뮤니케이션을 잘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계속 시장에서 이제 걱정하는 부분은 요번에 50bp 빅스텝을 하면 터미널 레이트, 즉 요번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에서 고점이 얼마냐라는 우려감들이 좀 있었고, 이게 시장 금리를 더 올리는 그런 어떤 부작용으로 좀 작용을 했었는데, 이창용 하는 총재 얘기는 연말에 2.75에서 3.0 정도의 기준금리 전망을 시장에서 하고 있는데, 뭐 나름 합리적인 뭐 전망인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주죠. 물론 거기까지 가고 말겠다는 얘기는 안 하지만 어느 정도 시장과 소통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좀 보였다라는 점에서 지난주에 50bp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국내 금리가 이렇게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의 위치가 인플레이션의 가장 고점을 지나가고 있고, 그동안의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좀 효과를 내면서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도 이제는 후반부, 우리가 이제 레이트 사이클이라고 얘기하는데 긴 축의 후반부로 좀 가는 거 아니냐. 뭐 그렇다고 하면 그동안 이러한 긴 축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먼저 반영해 왔던 금융시장 입장에서는 이제 다소 조금 바닥을 잡고 향후 상황들을 좀 지켜볼 수 있는 좀 여유는 좀 생기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요런 정도의 기대는 가져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여전히 계속해서 이제 우려되는 부분들은 외환시장의 흐름인데요. 달러화가 지난주 한때 109까지 갔었고 종가로는 이제 107입니다. 지금 2001년도 7월에 120포인트 갔던 거 이후에 이제 가장 높은 수준이고요. 사실 이것보다 우리 원달러 환율이 더 많이 올랐죠. 지금 1326원. 지난 한 주 동안 무려 얼마 올랐죠? 26원 정도가 이제 급등을 했습니다. 사실은 달러화가 강세였던 거에 비해서는 이제 더 많이 갔는데 최근에 계속해서 이제 무역 수지에 대한 적자 우려들이 이제 있는 부분을 작용을 한 것 같고요. 지난주에 외국인들은 오히려 주식을 조금 순매수를 했는데 지난주에 조금 이 우리 외환 시장에서는 그동안에 상승 압력이 한꺼번에 좀 분출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 이렇게 환율이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게 되면 글로벌리 물가 고점보다는 우리 물가의 고점이 좀 늦어질 수 있어요. 특히나 이 6월달 우리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6%가 나왔던 이유가 결국은 이 환율 원화의 약세에 따른 이제 기인한 부파가 좀 크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는 계속해서 이 원화의 약세, 환율의 상승세가 좀 달갑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달러화가 강세인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글로벌리 미국의 긴축이 그 어느 나라보다 셀 거다. 지금 미국하고 우리나라도 우리가 이번에 미국 그 기준금리 인상에서 2.25가 됐지만 월말에 미국이 75bp 자이언트 스텝을 또 밟게 되면 우리랑 이제 금리 차가 역전이 되죠. 그리고 지금 ECB하고도 계속해서 통화정책 격차가 이제 차이 날 수밖에 없는 게, 지난주에 한때 유로화가 드디어 미국과의 1대1 패리티를 깨고 0.99까지 지금 하락을 했습니다. 참고로 다음 주에 우리 예정되어 있는 주요 이벤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21일 목요일 날 있을 ECB의 금리 결정 회의가 되겠는데요. 현재 정책 금리라 할 수 있는 그 예대 금리, 예금 금리를 마이너스 0.4%에서 뭐 현재로서는 뭐 인상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이제 25bp냐 50bp냐 얘기했다가 지금 현재로서는 25bp 정도 인상이 지금 유력한 것 같은데, 유럽 입장에서는 그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기는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미국보다는 강도가 지금 세기가 좀 어려운 환경인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달러화의 강세가 좀 이어지고 있고요. 최근에 유럽 상황이 계속 좋지 않은 게, 지금 러시아가 독일로 향하는 천연가스 노르트 스트림 그 밸브를 잠가버렸죠. 10일 동안 정기 보수한다고 했지만 이게 10일 이후에도 개통될 거라는 보장이 없고,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얘기하기로는 이제 러시아가 유럽으로 향하는 이 석유가스 에너지 공급을 중단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사실은 이게 쉽게 끝날 성격의 것이 아니고, 만약에 10일 이후에도 이 노르트 스트림의 그 연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지금은 에너지 가격 전체적으로 다시 90불대 내려와 있지만 이거 100불대 넘어가도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그
상당히 좀 기대 인플레이션이 낮아진 부분들은 분명히 우리가 반가워해야 할 뉴스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불안 요인이 많다라는 거고요. 특히나 저는 이제 주목하는 게 지난주에 이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이분 제임스 블러드라는 분이죠. 이분이 사실은 그동안의 연준 내에서 이 정책 변경의 어떤 가장 선두에 섰던 분이거든요. 이분은 올해 3월 달에 미 연준이 처음 25bp 금리 인상해서 제로금리에서 탈피할 때도 그 초창기에도 올해 연말 기준금리 3.5로 가야 된다라고 했던 분이셨어요. 처음엔 다 이제 미친놈이라고 비웃었죠. 뭔 소리냐. 3.5 말도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했었는데 지금은 뭐 연말 기준금리 다 그 정도 수준에 가 있죠. 근데 이분이 지난주 금요일 날 무슨 얘기를 했냐면 원래 당초 예상이 3.5였는데 기준금리가 올해 말까지 3.75에서 4%까지 인상되어야 한다. 기존의 전망에서 지금 추가로 더 인상폭을 올린 겁니다. 그래서 7월 회의까지 이제 포함해서 남아있는 회의가 4번인데 이분 주장대로 3.75에서 4%로 올리려면 225포인트가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지금 이 수준이면 7월에도 자이언트 스텝 밟고 그 다음에 9월에도 또 자이언트 스텝 하고 그 다음에 11월, 12월에 거의 뭐 50bp, 25bp 이런 식으로 인상을 해야 요 수준에 도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저는 조금 의외였어요. 이분이 그동안에 계속해서 이 연준 내에서 어떤 그 기준금리의 전망치를 상당히 주도하는 역할들을 했었고 계속해서 얘기했던 게 금리를 빨리 올려야 고통이 빨리 끝날 수 있다. 그리고 금리를 빨리 올리면 금리를 덜 올려도 되니까 미국 경제 좋은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고 실질적으로 최근에 금리 인상의 효과로 인플레이션 기대심이 잡히고 원자재 가격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다시 기준금리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조금 의아해했었고요. 이분이 이제 얘기한 게 그러면 7월에 100bp 올리는 게 그 합리적인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7월에 100bp 올리고 그 다음에 덜 올리는 것하고 7월에 75bp 올리고 그 이후에 더 많이 올리는 거하고 뭐 지금으로서는 별 차이 없다. 뭐 이렇게 상당히 좀 아리송한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금융시장에서 기대하는 부분은 7월까지 75bp에 자이언트 스텝을 밟으면 9월 이후로는 금리 인상 폭이 줄어들 거라는 이제 기대들을 갖고 있었는데 그동안의 시장 내에서 연준 내에서 기준금리 인상의 전망을 주도해왔던 제임스 블러드가 다시 금리 전망치 상향 조정해버리니까 저는 이거 상당히 좀 찜찜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럼 이제 이분이 왜 이렇게 최근에 기대 인플레이션 하락에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 부분은 바로 지난주에 발표됐던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꼼꼼히 뜯어보면 답이 나옵니다. 자, 제가 참고한 그 보고서는 그 하나금융투자의 전규현 이코노미스트가 작성한 매크로 분석 보고서인데요. 자, 지난주에 발표됐던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9.1% 기록을 했죠. 코어 값은 좀 떨어지고. 자, 근데 이제 뭐가 지금 중요하냐면 휘발유 가격들이 계속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긴 해요. 근데 지금 미국이 갤런당 뭐 5달러인가가 지금 붕괴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휘발유의 리테일 가격이 지금 갤런당 5불 넘어갔다가 살짝 꼬리를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서 물가가 7월 가면 좀 떨어지겠다라는 이제 기대를 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서비스 물가 가격이 계속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주거비라든가 의료비 등의 서비스 물가에 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미국 에너지 제외 서비스 물가의 상승률을 보면 지금 뭐 꺾이지 않고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특히나 이 미국 소비자 물가 중에서 주거비가 계속 고공행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택가격 상승이 뭐 미국 시장이 이렇게 주식시장은 좀 붕괴되고 있지만 계속 주택가격은 견고하게 좀 버텨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시차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 주택가격과 주거비의 상관관계를 보게 되면 매우 높은 수준이고 지금 주택가격이 단기간에 크게 빠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계속해서 에너지 가격 측면에서는 물가가 낮을 수 있지만 이런 주거비라던가 의료비 이렇게 좀 비경직적인 이런 서비스 가격의 물가가 올라가면서 생각했던 것보다 미국 물가를 빨리 떨어뜨리지 못하게 만들 성이 큽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물가 상승을 주도하는 요인 중에 스티키, 좀 경직적인 물가 요인이 있고 플렉서블, 유연한 뭔가 물가 요인이 있는데, 보시면은 유연한 물가 관련된 그 요인들은 급등했다가 이제 조금 떨어지려고 하죠. 이게 대부분 이제 에너지 가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에너지 가격이 좀 떨어지면 얘가 좀 낮아질 소지가 있는데, 문제는 스티키, 뭔가 경직적인 물가 상승 요인들이 지금 꾸물꾸물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6월 달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9.1%로 단기 고점을 쳤을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6월 중순 이후에 에너지 가격 떨어진 부분, 7월 달에도 지금 전체적으로 뭐 굴이라던가 원자재 가격 낮아진 부분, 인플레 기대심이 낮아진 걸 보면 얘가 살짝 꼬리를 틀고 내려올 가능성은 있는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에너지 가격 이외에 서비스 가격들이 상당히 치고 올라오면서 하방 경직성을 높여주는, 그래서 이런 상황이면 올해 연간으로 미국 물가 상승률은 8%대가 나올 수 있고요. 연말에도 떨어져 봤자 계속 7%대 이상의 고공행진을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그렇다고 하면 금융시장 관점에서는 물가가 피크를 쳤으니까 이제 최악의 상황은 지났나 보다라고 할 수 있지만, 결국 우리가 물가를 주목하는 이유는 연준의 스탠스거든요. 근데 연준 입장에서는 아니 물가가 8%에서 7% 떨어진다 해서 이게 안정이냐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죠. 미국의 물가 타겟은 여전히 2%에 있기 때문에 2%로 내려오는 것들이 확인이 되어야 정책 스탠스를 바꿀 수 있는데, 거기까지는 아직 지금 상황이 요원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세인트루이스 제임스 블러드 총재가, 야 지금 원래는 연도 말에 미국 기준이 한 3.5 정도 봤는데 아니야 지금 3.75에서 4%까지는 가야 돼 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비록 미국 시장 증시는 이 인플레 기대 심리가 떨어지면서 조금 반등 시도를 했지만, 이게 모든 상황이 이제 인플레에 대한 공포감이 완화됐다라고 안심하기에는 상당히 좀 이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단기적으로 시장은 제가 봤을 때는 그 7월 말에 있는 FOMC에서 뭐 75p 인상 정도로만 한다고 한다면, 이미 100pp 금리 인상까지도 각오했었기 때문에 75p 인상 정도라고 한다면은 뭐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 뭐 흔히 말하는 베어마켓 랠리든 뭐 내지는 단기 반등이든 좀 시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주 국내 증시도 그렇고, 특히나 국내 증시가 지난주에 뭐 반도체하고 그다음에 자동차 업종 위주로 조금 그동안에 좀 외면받았던 애들이 좀 올라오는 걸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저가 심리가 좀 살아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정말로 요 반등세가 얼마나 이어질지는 제가 봤을 때는 8월 중순에 발표되는 7월 물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8월 중순에 발표되는 7월 물가가 조금 의미 있게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준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 반등 시도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데, 만약에 정말로 7월 달 물가도 6월 물가랑 별반 차이 없게 나오거나 내지는 오히려 상승해버리면 이건 진짜 또 2차 멘붕이 오는 거죠. 이러면 이제 진짜 7월 달에 75bp 인상하고 9월 이후로 50bp, 25bp로 제가 이제 자빅베베라고 얘기했잖아요. 7월에 자이언트, 9월에 빅스텝, 11월, 12월에 베이비 스텝이라 가지고 자빅베베의 금리 전망으로 해서 연도말 기준금리를 지금 3.25에서 3.5 정도 봤는데, 만약에 최근에 말씀드렸던 서비스 가격의 상승들이 계속해서 고착화돼서 나타나면 이 연도말 기준금리는 3.5가 아니라 이 제임스 블러드 얘기한 것처럼 3.75에서 4.0에 갈 가능성이 크다. 이러면 이제 사실은 정말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연말 기준금리가 3.75에서 4.0이 간다고 하면 우리 한국은행도 요번에 50bp 빅스텝이 단발성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도 지금 이제 세 차례 그 금통위가 남아 있어서 세 번 금리 인상하면 연도 말에 3.0이 되거든요. 근데 미국의 기준금리가 3.5 정도가 상단이라면 우리가 3.0이었을 때 부담이 없어요. 50bp 역전까지는. 근데 만약에 미국이 3.75에서 4%를 연도 말에 간다고 한다면 우리도 3.0이 아니라 3.5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면 두 번 정도는 빅스텝을 더 밟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국고채 3년 3.2에서 어느 정도 조금 안정되고 있는데,
얘도 지금 3.5까지 다시 올라가야 되고, 환율도 지금 1320원대에서 뭐 제대로 고점 봤다고 볼 수가 없고, 상당히 되게 막 스텝이 엄청나게 꼬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난주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하락한 부분은 뭐 반가운 소식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제임스 블러드라는 그동안의 시장을 잘 이렇게 이끌어왔던 분이 기준금리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는 걸 보니, 그리고 최근에 물가 상승을 유도하는 것들이 이제 서비스 가격에서 슬슬 올라오는 걸 보니, 이거 인플레가 완전히 끝났다고 장담하기가 쉽지 않다. 아직은 안심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고요. 단기적으로 바닥을 좀 다지는 형태는 나타날 수 있지만, 여기서 매우 빠른 반등을 기대하는 거는 저는 쉽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여전히 정말로 반등을 하려면 다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뭐 싼 맛에, 또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그동안 주식 비중이 없었다고 한다면 일부 담아보는 장기 분할 매수 관점에서의 시장 진입 정도는 뭐 괜찮겠지만, 야 이제 바닥 봤네, 본격적인 반등이야 이러면서 쫓아가면서 사는 거는 절대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요번 시간에 좀 드리고 싶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최근에 이 기대 인플레이션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이 물가에 대한, 또 연준의 통화 긴축에 대해서 아직은 안심하기가 어려운 이유를 설명을 해드렸고요. 특히 우리 제임스 블러드 형님께서 다시 금리 전망치를 상향해서 좀 찝찝합니다. 요 분의 해안이 계속 들어맞을지, 아니면 요 분이 과하게 우려를 했는지, 이 부분들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변수이니까, 적어도 8월 중순에 발표되는 7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까지는 경계감을 가지고 시장에서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좀 더 유익한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